에, 100번 잘못한 사람,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돌리기 좋은 방법은 그 한 번 잘했을 때 아주 칭찬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감사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향해 메아리 같이 내가 보내면 그대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왜 발생일까요? 사람을 서로 원망하는 마음에서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반대로 평화는 감사하는 기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 감사함으로 되갚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돈이나 무슨 재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웃으면서 웃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위로받으면서 저도 사실 그 참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뭐 남들이 볼 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승진을 해야 될 때 승진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다른 곳으로도 정근을 가게 되면 또 순위가 이렇게 뒤로 쳐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 친구랑 같은 관사에서 둘이서 같이 이제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늘 너 괜찮을 수 있다. 이번엔 될 거야.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줬는데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줬던 말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줬던 말이, 그래서 결국은 그 해에 그렇게 5년이나 기다려도 안 됐던 것이 그 해에 그냥 바로 승진을 하고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영광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무슨 금전적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큰 고달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짧은 인생에서 이 사실 인생이란 100년 산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잠깐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테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혹자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뭐 많이 쓰고 뭐 호날두가 뭐 얼마짜리 몇 억짜리 뭐 하룻밤에 몇 억짜리 호텔에서 지낸다지만 저는 그런 게 부럽지 않습니다. 뭐든지 인과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쓰면은 되갚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껴 쓰고 전략하고 근검전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서 사랑이 나오고 희망이 생기고 또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죠. 부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또 귀의하게 되고 진정한 귀의라는 건 뭡니까?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바치고 거기에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거니까 감사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명상도 하고 연불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진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감사한 마음이 부족해요. 그 다른 말로 보면 신구의가 서로 이렇게 따르지 못하면 뭐 아무리 이 한 사람 세 명이 같이 등산을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같이 가는데 아들하고 할아버지는 아무리 빨리 갔다 하더라도 손주는 꽃도 보고 나비도 보고 개미 지나가는 개미도 보고 하느라고 애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들고 등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간 게 아니죠. 등산한 게 아니죠.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빨리 내려와도 다 같이 내려와 줘야만 셋이 삼일체가 돼서 다 내려와 줘야만 그 등산이 마친 거와 마찬가지죠. 이 수행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마음에서 모든 선함이 다 거기에 집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것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대로 남을 그렇게 대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남한테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험담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듣는 바로 그 상대방과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험담을 들어야만 하는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감사거리가 없다고들 많이 말을 하잖아요. 감사할 걸 감사한 걸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힘들지만 또는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해서 새롭게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날에도 이거 참 소중한 일이다.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서 이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통 집안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18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고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감사함을 반드시 나타내야만 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감사한다 하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은 몰라요. 텔레파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부인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감사한 건 꼭 말로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눈빛으로 해도 되고 성의를 보여도 되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가 아내가 들어오면 문을 열고 저 문 앞까지 가서 여보 왔어? 한 3초 정도만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서로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지, 뭐 150만 원짜리 무슨 옷을 사줬다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일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작은 일을 사소하게 잘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그 대상으로부터 좋은 반응하고 평화로움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분위기 전체도 좋아지고 참 대단한 힘을 가졌죠, 감사함이. 그런 상태가 훌륭한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훌륭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용기를 키워주고 지혜가 생기게 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째입니다. 왼손을 주게 되면 반드시 가장 일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서 순간적으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앵커링 요법이죠. 왼주먹을 쥐면 그걸 딱 떠올리게 돼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의형제 동생분이 계셨는데요. 그 동네를 우연히 놀러 갔는데 그땐 참 가난한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과자를 사주시면서 한 보따리 이렇게 사주셨는데 그때가 정말 이 평생에서 제일 감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칭찬을 하면서 우리 형님 아들이라고 주변에 소개도 하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직장도 괜찮은 데 들어가고 이랬을 때 그 집 가족 전체를 초청해다가 아주 한번 멋들어지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떤 대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감이 많이 자라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